오늘 같이 할 것은 오리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실험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분석하는 툴로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도 데이터를 이렇게 가공하거나 또 최종 데이터로 만드는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것을 그전에는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선배들한테 물어가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번 강의 한 번만으로 이렇게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두 강의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다시 시간을 잡아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오리진의 툴박스를 대략 설명해주고, 또 측정된 데이터를 입력받는 것, 그리고 받은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의 속성을 바꿔주는 것, 또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어떤 데이터 지점을 찾는 그런 것들, 또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 또 멀티 커브라고 해서 하나의 그 페이지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여러분들 미리 줬는데, 데이터를 한번 보면 여기 픽셀 소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엑셀 파일로 3번부터 15번까지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열어보면, 엑셀을 한번 열어보면 이게 우리가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 해서 OSA라고 하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장치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실에서도 이런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앞에 28번까지는 0부터 28번까지는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 이 데이터가 어떻게 처음 파장이 어떻게 되고 마지막 파장이 어떻게 되고 또 시스템 레벨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28번까지 데이터는 그냥 참고로 붙여져 있는 데이터고, 실제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이 트레이스 데이터라고 하는 여기 A 컬럼, B 컬럼의 두 데이터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를 받아올 때 28번까지는 이제 굳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30번부터 잠깐만요. 이걸 지워버릴게요. 29번까지 0부터 29번을 제가 따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A, B를 복사를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이 데이터를 이제 A 컬럼은 파장이고요. B 컬럼은 광색이가 되겠습니다. 광색이. 그래서 이 두 컬럼의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래프를 그릴 텐데,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자, 일단 오리진을 잠깐 살펴보면, 이 오리진의 처음 이제 페이지를 열면 이렇게 회색 빈 바탕이 되는데, 이 밑에는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 이건 없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제 빈 페이지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여는 것이 여기 워크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A 컬럼, B 컬럼 두 개가 있고, A는 X 데이터를 나타내고요. X축의 데이터, B 컬럼은 Y축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 컬럼의 이름을 여기 적을 수가 있어요. A 컬럼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웨이브랭스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B 컬럼은 파워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고요. 유닛은 단위를 뜻하죠. 뭐 나노메타, 미리와트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표시된 데는 데이터로 인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멘트나 이런 것들, 뭐 코멘트는 이제 메모 같은 거 남겨둘 수도 있고요. 없을 때는 그냥 둬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워크북이고요. 워크북은 이제 여러 페이지를 열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울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워크북이다. 그리고 자, 그리고 워크북에 Y 컬럼을 여기 Y 컬럼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인데 Y가 다른 데이터가 있을 때는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Add New Column 하면은 컬럼이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컬럼을 추가를 해서 이제 Y 데이터를 여기 X 데이터는 동일한데 Y 값이 다른 서로 다른 데이터 값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워크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펑션을 입력하는 이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것. 여기가 이제 데이터를 워크북으로 이제 불러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따 해보고요. 여기 있는 툴박스는 뭐 인쇄를 하거나 또 여기서 그린 그래프나 그림을 파워포인트로 바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있고요. 기타 이제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은 지금 워크북에서는 동작하지 않고요. 나중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부분들이 이제 활되는데 그때 그 부분들 추가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Y 쪽에 왼쪽 편에 있는 것은 이제 그래프 상에서의 이제 뭐 줌인 또 줌아웃 이제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럼 이 워크북에 데이터를 한번 받아오는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을 하나 열고요. 우리가 아까 3번 데이터부터 15번 데이터까지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데이터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이기. 잠깐만요. 페이스트. 자,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란색 부분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이 두 개 놓고 페이스트를 하면 여기에 지금 아까 그 코멘트에 해당했던 부분에 입력 붙여지지 않고 흰색 부분에만 여기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 샵으로 되어 있는 데는 크기가 작아서 컬럼 크기가 작아서 이게 보이는 것이라서 컬럼을 좀 더 키우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데이터 값을 다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값을 받아왔는데요. 지금 이제 보통 지금 여기가 엑셀로 된 파일이라서 엑셀을 바로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사 붙이기 방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이 되겠고요. 나중에 엑셀이 아니라 데이터 파일이 있어요. 데이터 파일로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바로 받아와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다가 첫 번째 두 컬럼을 여기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콜럼이고 이것이 우리가 LD의 커런트가 3mW, 3mA 있어요. 여기가 지우고 3mA, 이게 뭐 4mA, 이게 5mA. 이게 LD 커런트를 증가시키면서 광 파워를 측정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mA.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걸 받아와야 되겠죠? 그럼 하나 더 받고 또 엑셀을 그다음 엑셀을 하나 엽니다. 그래서 마지막 복사해서 마찬가지로 붙이기. 자, 그런데 X 데이터는 같은 데이터니까 여기는 컬럼 B만 Y 데이터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는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Y 데이터만 이렇게 4mA 대해서 붙였고요. 마찬가지로 5mA, 6mA에 대해서 엑셀을 다 불러와서 붙일 수가 있겠죠. 나머지 데이터들도 다 같이 이렇게 컬럼을 추가하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 입력했던 부분들은 안 필요하니까 제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미리 이렇게 3mA부터 14mA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뒀습니다. 13mA까지 입력을 해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컬럼을 추가하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입력을 하는 것이 데이터 입력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워크북에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 첫 번째 데이터 처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처리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 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되죠. 그래프를 그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습은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렸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B 컬럼만 그리고 싶다. 그러면 B 컬럼 선택한 후에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플롯이 있습니다. 플롯. 그래서 플롯에 보면 라인이 있고 심볼이 있고 라인 심볼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라인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라인에 라인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3mA에 대한 레이저의 출력 파장에 대한 출력 파워가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X축이 파장이고 Y축이 출력 파워 데이터가 되고요. 이 그래프가 여기에 우리가 출력하고자 했던 그림을 그리고자 했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 Y축을 보면 우리가 그 컬럼의 이름인 3mA가 그대로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이름을 만약에 정하면 그 Y축에 그대로 이름이 정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Y축은 이 이름이 아니죠. 이름 바꿔보면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intensity 밀리와트 네.
2기와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도, X축도 바꿔야 되겠죠? 웨이브렌스 파장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3mA였을 때 그래프다라는 거 표시가 되고요. 그래프 속성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 축을 보면 여기에 지금 파장에 그 스판이 나와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 축의 속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텀 축에 대해서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크기가 18포인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많이 쓰는 것은 XY축의 그 인덱스 표시는 22로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이제 파워포인트나 또 한글로 옮겼을 때 글자가 이게 그림 자체가 축소가 되는데 그랬을 때 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키워줍니다. 22 정도로 하면 적당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Y축은 여기서 OK를 하고 다시 Y축을 클릭을 해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셀렉션 있죠. 그래서 바텀을 셀렉션하면 22, Y축을 셀렉션하면 또 선택이 되니까 여기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바꿔서 적용을 해주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컬러도 바꿀 수 있고요. 그럴 일은 별로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컬러도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스케일로 가볼게요. 스케일. 여기 보시면 이제 속성에 보면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버티컬 Y축의 스케일이 0.1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0.1에서 0.01 마이너스 0.01에서부터 0.11까지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0.1에서부터 0.12 이런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집니다. 0.1에서부터 0.12 그리고 증분을 이것을 0.5로 바꿨다. 그러면 증분값이 0.5로 바뀌게 되고요. 만약에 증분을 0.5로 하지 않고 이 전체를 등분을 나누고 싶다. 그래서 7개로 등분을 나누고 싶다. 7개로 등분을 나누라. 0. 마이너스 0.1에서부터 0.12까지 7개 등분을 나누라 했을 때 여기가 0. 여기가 0, 마이너스 0.1부터 0.12까지 7개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바꿀게요. 다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Y축도 마찬가지로 Y축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 1320이 나누게 돼서 1300까지가 딱 데이터 끝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1322부터 1300까지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Y축 이름이 좀 작아요. 그래서 Y축 이름의 크기를 바꾸고 싶은데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얘의 크기는 어떻게 바꾸냐면 위에 보면 이제 여기 활성화됐죠. 위에 툴박스가 활성화되는데 여기 보시면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의 크기는 보통 저는 26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Y축의 value보다는 좀 더 큰 값으로 26을 하고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26. 여러분들도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글자가 커 보이죠. 그런데 막상 이걸 파워포인트나 한글로 옮겨갔을 때는 이게
그 그림 자체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한글에서 이렇게 축소된 사진을 보면 폰트 한 10 정도에 맞춰서 맞춰지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X축, Y축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위쪽에 보면 이 축이 없죠. 예, 또 오른쪽에 보면 축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바꾸게 되는데 타이틀 포맷, 타이틀 앤 포맷으로 가보면 일단 바텀에 있는 이 축에 이 틱들 이걸 이제 틱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아래쪽으로 와 있습니다. 아래쪽.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가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여기서 위쪽으로 여기 아웃인데 여기서 인으로 바꿔줍니다. 이것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메이저 틱이고 이게 마이너 틱인데 둘 다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레프트도 인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넣어주면 좀 더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되고요. 위쪽에도 없는 게 저는 싫어서 위쪽 버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위쪽을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는 지금 축이나 틱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을 하면 보여지게 되고 이것을 인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보이고 인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화면이 그래프가 좀 더 깔끔하게 XY축이 박싱이 돼서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래프를 보면 지금 여기 축이나 글자에 비해서 그래프가 너무나 빈약해 보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선택을 해서 이것의 좀 두께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이 그래프의 두께는 여기서 보면 0.5로 되어 있거든요. 0.5를 저 같은 보통 한 2로 바꾸거든요. 2로 바꾸면 조금 더 밝게 보이고요. 그리고 색깔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주시면 그래프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차적으로 그래프를 완성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안 어려운 걸로.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하다 보면 그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나노미터가 아니라 마이크로미터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탈릭체라 그 심볼이라 그러죠. 그런 그 마이크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해줘야 될 경우도 있죠. 단위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 이제 만약에 여기가 마이크로미터다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이 속의 이름을 오른쪽에 클릭을 하면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프로퍼티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거에 대한 이제 속성을 바꿀 수 있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지금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에서 바꿨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것이 그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특수 문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센티미터 제곱 뭐라고 하죠? 미터 제곱 이런 거 표시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제곱 표시가 있습니다. 제곱 표시. 여기에 2를 하면 미터의 제곱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아래 첨자를 붙이는 것도 있어요. 아래 첨자를 붙여서 뭐
뭐 단위 중에는 이런 게 없지만 아래 숫자가 필요한 경우 미터하고 이제 1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저기였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다. 마이크로는 일단 얘를 클릭을 하고 여기다가 마이크로니까 M을 입력을 하면 이 마이크로가 됩니다. 마이크로. 그리고 알파는 A를 입력을 하면 알파가 되고요. 베타는 B를 입력하면 베타. 감마는 G를 입력하면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로. 네. 이런 식으로 단위를 특수 문자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인식을 하셔가지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특수 문자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레전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프로퍼티를 입력을 하면 한 가지, 여기 지금 까만색 박스가 있는데 이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여기를 아예 박스가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박스 없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섀도우를 줘서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뭐 화이트 아웃, 블랙 아웃 이런 것도 있고, 뭐 똑같네요. 블랙 아웃.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뭐 여러분 이것은 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장 그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프보다 이게 너무 눈에 띄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박스가 없는 것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까지 한번 했고요. 지금 속성도 같이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그래프를 지금 3mA 하나를 그렸는데 여러 개의 그래프를 같이 한번 그려보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3mA부터 14mA까지 그래프를 그릴 때는 다 선택을 해가지고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라인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3mA부터 14까지 이렇게 그림을 한꺼번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려볼게요. 다 선택을 해가지고요. 오른쪽을 선택을 해서 플러스의 라인 이렇게 하면 그래프를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이렇게 그렸을 때는 이 그래프들이 그룹으로 그룹 지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그래프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데요. 그래프의 속성을 보시면 그룹으로 되어 있죠. 지금 그룹이 디펜던트, 서로가 이제 디펜던트 되어 있고, 이게 라인의 컬러는 이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색깔별로 색깔이 이제 까만색에서부터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뭐 분홍색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룹핑해서 자동적으로 색깔을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룹의 컬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다른 컬러들을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위스를 2로 바꿔주면 전체가 2로 바뀝니다.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뭐 대시, 지금 이제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대시로 바꿔주면 얘네들이 이제 다 대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솔리드로 다시 바꿔주고요. 이렇게 컬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 쓸 때 요즘은 뭐 다 이제 컬러를 더 적용하는데
논문이라든지 어떤 보고서 쓸 때 흑백으로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흑백으로 출력했을 때는 컬러가 있으면 이것이 출력을 하면 컬러들이 비슷해 보여요. 흑백 명암에서는. 그러면 두 개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아무리 이제 레전드로 이제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컬러 구분 자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는 스트레이트로, 하나는 데시드로 이렇게 서로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주면 흑백으로 출력을, 이제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출력했을 때도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래도 컬러를 다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적어졌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스트레이트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다시 속성들을 다 바꿔주면 되겠죠. 속성을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줘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리는 건데요. 제가 아까 여기 그린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에다가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겹쳐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각각의 그 데이터들을 이 그래프로 불러오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위에 모서리에 보면 위쪽 모서리에 보면 1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레이어 1인데 첫 번째 레이어를 여기 더블 클릭해 보면 레이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레이어 1에 지금 컨텐츠가 북2의 B 컬럼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북2의 B 컬럼. 자, 그러면은 다시 녹아서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자, 북2의 B 컬럼이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B 컬럼이 들어와 있고 북2의 C 컬럼을 받아오고 싶어요. 그러면 북2의 C 컬럼 선택을 한 다음에 화살표로 여기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북2의 B 컬럼, C 컬럼 해서 OK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컬럼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D 컬럼을 갖고 싶다. D 다 받을까요? E. 자, 컨트롤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하면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하면 D, E, F, G, H, I, J, K, L, M까지 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OK. 그러면 아까처럼 다 들어와 있죠. 다 들어와 있고 여기서 파장을 좀 바꾸겠습니다. 파장을 14에서부터 15에서부터 같이 14에서부터 네. 힘으로 바꿔주고 됐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더블 클릭을 해보면 라인이 아까처럼 그룹이 안 돼 있죠. 지금은 라인으로 각각의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받을 때 한꺼번에 받았기 때문에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그룹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얘네들이 그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룹으로 되어 있지 않고 라인이 서로 다른 라인으로 이렇게 속성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이 빨간색, 그 다음에 이것을 그래서 빨간색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그린, 세 번째는 블루, 네 번째는
사인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고요. 요거의 크기도 두께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바꿔주면 되겠죠. 뭐 다 할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것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암페어에 대해서 이제 파장별로 출력되는 파워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그림도 그렸고요. 이거 좀 바꿔주지 않았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렸으니까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파워포인트라든지 또는 한글이라든지 또 워드라든지 이런 데로 가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자,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 그 카피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피를 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복사를 해서 어디 원하는 붙이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게 복사가 됩니다. 이게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복사가 된 것은 그림으로 복사가 된 게 아니고요. 자, 다시 한번 복사를 할게요. 자, 복사를 했죠? 이걸 바로 그림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붙이기 옵션에서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이미지가 됩니다. 근데 그림으로 복사하지 않은 것은 이 안에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진이 깔려 있는 경우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오리진이 뜨면서 거기 있는 그 오리진 파일들이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얘를 지우고 얘도 지웠다. 자, 지운 후에 여기서 보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1 업데이트가 있죠. 이걸 하고 얘를 닫으면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수정된 업데이트된 이미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얘는 이미지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대신에 여기 안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파일이 좀 크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이미지로 다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오리진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파워포인트로 하나씩 옮겨 놓고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 이미지를 좀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본을 다시 카피해서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이 이미지를 나중에 논문이라든지 보고서에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카피한 이미지는 이미지 퀄러티가 나오나? 이게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자, 이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지의 퀄러티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붙일 때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오리진에서 이미지로
출력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일을 보시면 익스포트 그래프가 있습니다. 익스포트 그래프를 클릭을 하면 익스포트 그래프에서 이제 그래프를 출력할 그래프의 이미지 타입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EPS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PNG나 또는 TIF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NG로 바꿔주고 이름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패스를 한 바탕화면에 옮겨놓고 이름은 아마 여기에 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그래프 1으로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프 1으로 그대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이제 세팅. 네, 여기 마진 컨트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페이지로 하면 이 화면에 있는 이 여백까지 다 포함한 페이지가 이미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 타이틀로 바꿔줍니다. 타이틀로 바꿔주면 이 여백은 최대한 줄이고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최대한 자른 다음에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타이틀로 바꿔주고 아래쪽 내려보면 여기 이미지 퀄리티가 지금 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72부터 1200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가 300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데서는 600 DPI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를 해야 되는 경우, 그 인쇄소 같은 데서 인쇄를 할 경우는 이미지가 아주 축소되는 경우도 있죠. 아주 축소되는 경우나 이럴 때 이런 600 DPI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300으로 해도 충분히 이미지가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이 되는지 확인하고 OK를 선택을 하면 이제 지금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컨버트가 됐고요. 바탕화면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많은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와 있네요. 그래프 1, PNG. 더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나 한글 같은 데다가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면 붙여지겠죠. 이걸 더블 클릭을 해도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둘 다 이미지인데 이렇게 오리진에서 출력한 것이 좀 더 가독성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선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깨끗하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주로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를 아까 파워포인트로 옮겼을 때 이렇게 옮긴 파워포인트 데이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그래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출력을 해서 아까처럼 출력된 그래프로 제가 그래프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그 카피 페이지 해서 그래프로 만들지 않고 오리진에서
그래프로 출력한 다음에 그 출력된 그래프를 받아와서 그래프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프 속성이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이제 출력된 데이터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는 다 진행이 됐고요. 이제 뭘 하고 싶으냐면 각각의 커런트에 대해서 보면 이 이게 중심 파장이 이렇게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커런트에 대해서 이 파장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는가를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컬럼을 이렇게 워크북을 하나 만들고요. 워크북 하나 만들고 여기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미리암페어. 이제 미리암페어. 이렇게 커런트 하고 미리암페어. 그때 웨이브랭스는 어떻게 되냐? 이걸 이제 여기 각각의 피크 웨이브랭스를 이제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툴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데이터 리더가 있죠. 데이터 리더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지금 데이터 리더, 요거는 스크린 리더라고 그러고요. 여기 데이터 리더라고 해요. 여기 두 개 차이는 스크린 리더는 스크린의 아무 지점이라도 X, Y 지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스크린 아무 지점. 근데 데이터 리더는 데이터가 없는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제대로 찾을 수 없어요. 근데 데이터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위치를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그래서 X 지점, Y 지점을 이렇게 찾아주는 것이 데이터 리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것은 이제 데이터 리더가 되겠고요.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1325.012. 근데 여기가 맥시멈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화살표, 우리가 좌우 화살표로 움직이면 데이터가 옆으로 한 칸씩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 움직이면서 여기가 지금 0.08104니까 그 다음에 0.0916, 0.09727. 그래서 727이 가장 크네요. 여기가 가장 피크치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파장은 1325.008. 그래서 1325008. 여기다가 1325.008.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찾아서 하나씩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인더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찾아서 이동하면 되겠죠. 이것도 제가 미리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15까지 있는데 14까지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15까지 해놨네요. 15까지. 자, 그래서 이것을 0에서 15암페어까지 데이터들을 제가 찾아서 미리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네들은 라인으로 이렇게 그려도 되는데요. 라인으로 그리면 이제 잘 알 수 없으니까 보통 라인으로 그리는 경우들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아주 많을 때 아까처럼 이제 파장에 대한 X, Y 데이터가 수백 개 내지 수천 개로 됐을 때는 라인으로 그려도 무방한데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것을 라인으로 그리기보다는 다르게 이렇게 스캐터를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캐터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지점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게 스캐터고요. 이것을 라인 스캐터로 그리면 스캐터와 라인이 이렇게 함께 그려줍니다. 그래서 각 지점을 연결해주는 이런 식으로 스캐터 라인이 그려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속성을 바꿔줘서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되고요. 그래프로 그린 것이 제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은 인젝션 커런트로 하고 Y축은 웨이브렌스 체인지인데 이것은 뭘 그렸냐면 이거를 먼저 그려보겠네요. 네, 이것을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젝션 커런트에 대해서 파장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 데이터를 그렸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 지점을 첫 번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증가됐는가 하는 증분을 알고 싶다. 증분을.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이 지점을 빼주면 되겠죠. 모든 데이터에서 첫 번째 이 지점의 값을 y 값을 빼주면 여기가 첫 번째는 0이 되고 나머지는 얼마만큼이 증가됐는가에 대한 증분 값을 알 수 있는데 이 값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얻어놨는데 이걸 다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add 컬럼을 한 다음에 이게 제가 set column value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set column value. 그 다음에 D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 set column value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선택하면 set column values 선택을 해보면 이런 탭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from 이제 오토에서 오토는 여기 있는 데이터가 있는 데서 처음 데이터에서 마지막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를 다 자동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특별한 구간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1부터 13인데 여기서 3부터 9까지 하면 여기다 3에서 9 바꿔주면 3번 데이터부터 9번 데이터까지만 그 값을 바꿔주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둡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토로 둬서 계산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컬럼 D는 여기 컬럼 D죠. 컬럼 D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다음에 컬럼 D는 여기가 컬럼 B에서 얼마를 빼주냐면 컬럼 B 있는 이 데이터에서 1, 3, 2, 5.008을 빼주면 되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를 빼주면 된다. 1, 3, 2, 5.008을 빼줘라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빼줬으니까 여기 0이 되고요. 나머지는 증가되는 그 증분 값들을 계산이 되고요. 그것들을 그래프로 그리면 방금 여기가 이제 웨이브랭스 체인지, 웨이브랭스 변화 0에서부터 한 5mm 암페어 정도 되니까 한 1나노 정도 움직였고 한 8mm 암페어 되니까 한 2나노 정도 또 이게 한 11mm 암페어 정도 3나노 정도 그리고 쭉 가면 한 15mm 암페어 갔더니 한 5나노 정도로 움직였더라. 이렇게 해서 입력되는 커런트에 대해서 파장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더라.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set column value 다시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set column value를 선택하면 방금처럼 이제 값들이 나오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데 B에다가 놓고 set column value를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컬럼 B에서 1, 2, 1, 3, 25.008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면 B 값이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B 값이 이것에 의해서 바로 변경이 돼서 이 변경된 값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원래 데이터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컬럼에서 계산값들을 두는 것이 원래 값을 보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set column value가 되고요. 한 가지 더 보여주면 많이 쓰는 것 중에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의 그래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그린 건데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의 여기 페이지라 그러고요. 이걸 이제 레이어라 그러는데 이 레이어 하나에 여러 개의 데이터인데 여기 페이지 하나의 레이어를 여러 개의 레이어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를 어디 있더라? 여기 데이터가 있네요. 데이터를 자, 여기 데이터를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4개 데이터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선택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조건 오른쪽 선택 플러스에 들어가면 뭐든지 그래프 다 있습니다. 네. 그래프 다 있으니까 뭐 다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뭐 스페셜 그래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있는데요. 이건 뭐 다 하기는 어렵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멀티레이어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멀티레이어에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더블이라고 하는 멀티레이어를 많이 쓰고요. 근데 이것은 지금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자, 지금은 이제 여기 4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페이지에 그리려면 이제 4개의 패널 이렇게 하면 되겠죠. 4개의 패널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페이지에 4개의 레이어가 있는 하나, 둘, 셋, 4개, 3, 4, 5, 6개 레이어가 있는 그 레이어가 보시면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 3번, 4번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 레이어가 각각 레이어에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1번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해서 아까처럼 이제 뭐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 2에는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속성을 바꿔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각 레이어의 속성을 마찬가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각 레이어의 속성을 마찬가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y값, x, y 뭐 이런 것들을 다 바꿔주는 건 앞에서 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뭐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것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뭐 익스포트 이미지 해가지고 나가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개 그래프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스탁 방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스탁. 스탁이라 해서 스탁 하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레이어 1, 2, 3, 4 해가지고 이렇게 스탁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스탁은 이제 X축이 각기 동일하기 때문에 X축 그 이름이 하나만 이제 적용이 되고 여기에 각각의 그 해당하는 그 밸류는 위아래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만큼 이동이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탁 방식을 많이 또 사용을 합니다. 이런 스탁 방식을 사용하는데 한 가지 단점은 이제 페이지 길이 방향의 페이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잘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탁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래프를 이제 더블로 그리는 방식도 설명을 하는데 아까 제가 그렸던 것이 네, 여기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 파장의 그래프와 이제 그 파장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 두 가지를 y 값이 다르죠. 그럼 x 값이 같은데 y 값이 다른 것을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멀티 커브에서 더블로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자, 값이 거의 똑같으니까 거의 이제 겹치긴 했는데, 이것을 좀 바꿔볼게요. 여기를 스케일을 바꿔보면, 스케일을, 스케일을, 쪽 스케일을 40 바꿔보면,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두 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X축은 같고, Y 데이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은 이쪽 파장에 대한 거고요. 파란색은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서로 이제 한쪽 축, 이쪽 데이터는 여기, 이쪽 축 데이터는 여기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래프 툴 중에 이제 서클,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서클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를 서클을 최후 패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를 하나 카피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논문에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는 이쪽 편, 여기 데이터는 여기를 뜻한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보통은 논문에서 색깔로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지금 파란색은 파란색, 까만색은 까만색 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흑백으로 프린트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표시를 해주기도 하게 되는 거죠. 표시를 해주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스캐터를 좀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면 스캐터가 지금 네모가 똑같죠. 그래서 이 스캐터의 모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스캐터가 지금 네모난데 이것을 하나는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으면 이제 크기를 키울 수 있고요. 자, 하나는 이제 여기를 스캐터가 얘는 또 안 바뀌네요. 얘는 12 이렇게 해서 스케치의 모양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서 서로 그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네모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더블, 이렇게 다시 보면 멀티 커브에 더블 Y, 두 개의 Y, 두 개의 Y가 있는 경우를 이렇게 여기 세 개의 Y, 뭐 네 개의 Y, 다섯 개의 Y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기 하나 축이 더 생깁니다. 그래프가 세 개 그려지고 여기 축이 하나 더 생기고 여기 서로 다른 데이터의 축이 옆에 하나 더 생기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냥 더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오리진 그 툴박스를 대략 이제 설명을 했고요.
했고, 그다음 데이터 입력, 그래프 그리기, 속성 변경하는 것, 또 우리의 데이터 리더 또는 자, 여기 그 스크린 리더 있죠. 스크린 리더를 언제 사용하는가?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제 저는 주로 언제 쓰냐면 밑에 써요. 이거를 데이터 리더로 이 반치폭을 측정할 때가 있습니다. 반치폭을 계산해야 될 때, 그럼 픽에서부터 절반 되는 지점에서 그 반치폭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걸로 이제 대략 반이 되는 지점으로 오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데이터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을 센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맥스에서 반 지점이 되는 이게 지금 0.4226이니까 0.2113이 돼야 돼요. 그런데 0.2113이 되는 구간이 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데이터 리더를 가지고는 이 사이를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때는 예를 두고 이를 이제 데이터의 대략적인 점 위치에다가 놓습니다. 스크린상에. 그리고 이 이게 이 1, 네, 이 정도 된다. 네. 그럼 여기에 주면 이 데이터와 이 십자 모양의 센터 부분에 딱 일치를 하는 지점에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1325.98537 놓고 옆으로 이동하는 거죠. 놓고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반대쪽 데이터까지 스크린 이제 지점까지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1326.02356을 입력하면 이 두 차이, 파장의 차이가 여기에 반치폭, 두 개의 반치폭을 계산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스크린 리더를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set column value도 오른쪽을 눌러서 set column value를 선택을 해서 컬럼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커버도 있습니다. 멀티 커버도 다음과 같이 이제 스탁으로 하는 경우 또 여러 개, 또 Y, 더블 Y 이런 식으로 커버도 그릴 수가 있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입력과 그래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툴들 다루는 것들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공유를 중지하고 이제 화면들을 켜가지고 한 번씩 켜주세요. 얼굴도 봅시다. 자, 생각보다 많이 했네. 길었네. 정리가.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질문. 없습니다. 없어요? 자, 질문 없으면, 오늘 강의를 들어도 소감을 한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마디부터. 일단 그 실험실에서 따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들어가지고 재밌었어요. 좋아.
실제로 오늘 했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해봐야 됩니다. 네. 혜진이, 사실 중간에 아까 나갔다 와가지고 음, 그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요. 음, 네. 나중에 녹화해놨으니까 네. 다시 공부하세요. 네. 정민이, 네, 앞으로 이제 그 PPT 발표할 때라든지 프로그램 써가지고 잘 이용해야겠습니다. 좋아. 수정이, 실험실에서 이렇게 따로 쓰는 게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음, 이제 영상 보고 잘 익혀서 잘 써야겠습니다. 종주 있니? 종주? 네, 종주 뭐 다룰 줄 알잖아. 저는 뭐 자주 보던 거라서 음, 네, 한 번 더 복습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좋아. 왜 이걸 했을까? 왜? 정민아, 왜 했을 것 같아? 왜 이걸 교수님이 강의를 해줬을까? 잘 써먹으라고요? 다음부터 데이터 이렇게 안 만들어오면 혼난다는 거지. 내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의까지 해주는데, 데이터를, 오리진으로 예쁘게 안 만들어 오고, 그냥 대충 만들어 오면 혼난다는 거지. 내 기쁜 뜻을 알겠어? 예, 어. 그저 내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해준 게 아니야.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거니까. 연습, 해가지고, 한번 익혀보고, 나중에 너희들 데이터 나오는 것들은, 억지로라도 이 오리진 가지고 데이터를 최대한 가독성 뛰어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십시오. 알겠죠? 네. 예. 예. 다들 수고했고요. 혹시 뭐 나중에 그 보고할 사항도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